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일까요? 아니면 죽음일까요? 참 안타깝게도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은 평균 치료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암의 충분한 진단비와 치료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제는 만성질환이 되어버린 암의 확실한 대비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주택 화재 꼼꼼히 따져보기라는 주제로 집을 지킬 수 있는 화재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보험으로 지켜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 1위인 암. 국민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이 암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플랜이 필요할지 오늘은 고동현 전문가님의 강의에 주목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동현입니다. 오늘은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보험이 필수겠죠. 이 암보험에 대해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도 혹은 지금 가입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암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암 사망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체 사망 중에서 암에 대한 사망이 약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5년간 주요 암 20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45%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청년들도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요. 암이 무조건 무서운 질병이냐?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하는 질병으로만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각 암 부위별로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어떤 암이든 간에 과거의 연한선부터가 과거의 그래프고요. 생존율 그래프고요. 이 진해질수록 최근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암은 과거에는 무조건 사망하는 질병이었다면 지금은 가면 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 보시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6%나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또한 대장암의 경우에도 18.8%,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겨우 생존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암에 걸려도 이제 무조건 사망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암은 이제 만성질환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암에 대해서 대비하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대한민국에 걸린 암 환자들의 총 유병자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4개 암이 1, 2, 3, 4위, 즉 다빈도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갑상선암이 21.8%, 위암이 15.7%, 대장암이 13.6%, 유방암이 11.4%.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암들보다는 소수한 암들이 더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갑상선암은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무려 21.8%가 암 환자 중에서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들에 대해서, 즉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외감이 뭐고 그러면 유사암이 뭐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사암이란 간단히 기갑경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타 피부암이든 갑상선암이든 경계성 종양이든 제자리암이든 이 유사암들은 각각의 담보를 각각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타 피부암에 걸리고 와서 또 갑상선암이 발생하게 되면 또 진단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는 한 번 지급되면 소멸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이 네 가지가 각각 지급이 되고요. 또 회사별로 1년 이내 일반 암 진단비는 1년 이내 50%, 즉 절반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 유사암 담보는 각각 지급할 뿐만 아니라 면책 90일 이후에는 100% 지급을 하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소외감인데요. 아까 보신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이 네 개의 경우에는 소외감이라는 분류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네 가지 암을 소외감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암 진단비보다 더 적게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네 가지의 암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사암 진단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사암 진단비는 비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 암 진단비가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가 된다면 유사암 진단비는 보신 것처럼 금액이 2,700원, 3,1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외감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소외감은 비용이 많이 드는 암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은 소외감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고해감, 즉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들은 그대로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분화해서 소외감과 고해감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들은 얼마나 드냐 한번 보시면요. 암 치료비가 2002년 대비해서 2009년에 무려 4.2배, 7년 사이에 4.2배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문제는 암 진단 후에 고용 상태가 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고용 상태가 변했다는 건 실직할 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무급휴직이나 이런 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경제활동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 암치료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보면 암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 무려 32.6%의 분들이 타인이나 혹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빌려서 치료하는 거죠. 14.4%는 재산을 처분했다. 정말 안타깝죠. 혹은 9.7%는 이도저도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암치료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치료비 때문에 경제활동도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갈 수 있고 내 소중한 집이나 재산을 잃는 경우 혹은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암치료비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암치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 종별로 치료 비용인데요. 암 종별로 간암인 경우엔 6천만 원 정도, 췌장암도 6천만 원 수준이고요. 폐암도 4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자, 이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데요. 결국은 돈이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 즉 돈이 있어야 암에 걸려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치료비가 많이 들었냐라고 알아봤더니 어느 분야에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항암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58.9%입니다. 그 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술비나 검사비, 진단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수술비는 16.2%, 진단비나 검사비는 8.6%밖에 되지 않고요. 항암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 자, 항암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반 암 치료를 하면 중증 환자 등록이 되어서 자기 부담금이 5년간 5%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약이나 신치료 기술들은 다 비급여로 처리된다는 거죠.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을 한다는 게 결국은 비용이 다 개인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신약이나 신기술에 의한 이런 항암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암 치료비가 뭐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까? 한번 보시면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화학 항암제를 사용했어요. 이 화학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에 투약을 하게 되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할 때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합니다. 즉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같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낭세포, 머리에 있는 이제 머리털이 빨리 자라게 하는 모낭세포나 손톱 혹은 이제 구강세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세대가 2000년 이후에 표적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표적항암제는요, 암 원인 물질을 찾아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 암 원인 물질을 찾아서 그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학항암제가 전체적인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했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정확히 유도탄처럼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작용이 현저히 낮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세대가 면역항암제인데요. 이 면역항암제는 표적항암제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체내에 있는 T셀이라고 하는 T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를 기억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차후에는 재발까지 막을 수 있는 꿈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화학항암제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즉 비급여 처리가 되는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문제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유명한 약이 이제 간암 치료제가 넥사바라는 약이 있는데요. 연간 치료 비용이 약 3,700만 원입니다. 자,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또 있는데요. 이 약의 경우에는 약 5천만 원이고요. 대장암 두경부암에 주로 쓰이는 얼비툭스라는 약은 연간 약 6천만 원의 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자, 굉장히 높은 치료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신문의 기사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병 고치려고 적금 깨고 집 팔고 재난치료비 짓눌린 16만 명. 자, 암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처음에는 집, 재산 이런 것들 처분해요. 그다음 돈을 빌리죠.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적금까지 다 깨고 치료비를 하는데 얼마나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허셉틴, 도세닥셀, 퍼제타, 또 캐스타일라라는 약까지 같이 치료받았는데요. 각각 450만 원, 520만 원씩 부담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치료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얼마나 받았냐라고 봤더니 5%인 123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에 걸리게 되면 자기 부담률을 5%로 낮춰주기 때문에 123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총액이 2,516만 원, 2억 516만 원이었는데요. 2억 516만 원 중에서 건보 적용 진료비가 2,456만 원, 10%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머지 금액, 즉 1억 8천만 원 가까이를 개인이 오롯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담보가 표적항암제라는 담보가 나와 있는데요. 암진단비, 아까 보시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암진단비만 1억씩 준비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암진단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를 보시면 암진단비는 보시면 1,000만 원당 가격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5,000원, 18,000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셔도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표적항암제는 아까 18,000원이었는데 똑같은 1,000만 원을 넣어도 3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이 많으신 분, 50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50세 기준으로 2만 원 정도지만 남자분이 1,940원, 1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진단비를 많이 가입해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진단비를 1억, 1억 5천, 2억씩 준비할 수 없다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표적항암제 치료비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 진단비를 꼭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면책 90일 후에 감액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시고요. 자, 그래서 표적항암제 담보를 비교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일단은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있는 A, B, C, D의 4가지 회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계속 받을 수 있는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고요. 즉 계속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표적항암제 최초 치료 받을 때 치료비 최초 지급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간 1회.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번 치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회씩 그리고 1년 이후에 계속해서 10%씩 해서 또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감액 기간은 뭐냐면 감액 기간은 내가 가입하고 1년 이내에는 50%밖에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회사는 1년 동안
50%지만 1년만 지나면 100%를 주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2년이 지나야 100%를 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장 범위가 갑상선 기타 피부암까지 되는 회사가 있고 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비율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받을 수 있느냐 혹은 감액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들이 이렇게 감액하여 지급되지는 않는지까지 꼭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서 암 치료비는 암 진단비에서 대부분 충당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그래서 암을 넣으시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넣는 분은 잘 안 계시죠. 5,000씩 이렇게 넣고 싶어들 하세요. 한번 보면 자, 전체 회사를 제가 쭉 대한민국에 있는 손보사 중에서 유명 회사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최대와 최소의 보험료 차이 보이시나요? 이 치료비의 차이를 보시면 무려 6,000원 이상 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6,000원밖에 안 되냐고요? 6,000원은 1,000만 원일 때 6,000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3만 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요? 얼마 안 되는 돈 같겠지만 1년 하면 얼마인가요? 36만 원이에요. 그죠? 3만 원에 1년이면 36만 원이고요. 이 36만 원을 대부분 20년 납 이렇게 내시잖아요. 20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72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회사별로 똑같은 암 진단비 기준도 거의 같고요. 내용도 대동소이한 암 진단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또한 이 표준체 말고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간편보험하고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간편보험인 경우에는 할증 상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똑같은 연령대라고 할지라도 벌써 7,000원 차이가 나시는 거고요. 여기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데도 무턱대고 표준체가 아닌 간편으로 유병자 암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유관된 질병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준체로 심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시면 내가 어느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남녀, 성별별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가 꼭 필요하시겠고 또한 내가 꼭 표준체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간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 10,000원 차이라고 하면 1년에 12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넣었으면 60만 원 차이입니다. 6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끌고 가는 보험의 경우에는 미리 가입하실 때 꼼꼼히 잘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암은 이제 다발성 만성 질환이다. 3분의 1에 걸리는 다발성이고요. 그리고 아까 생존율 보셨죠?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암에 대한 부분들도 발병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사암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암 진단비 보험료가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나 정말 암 준비를 1억씩 하고 싶어, 1억 5천씩 하고 싶어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현재 나와 있는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비교해 다 드렸듯이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관련 기왕력 이외에는 암과 유관된 질병이 아니라면 별도의 암보험, 즉 암만 따로 뽑아서 표준체로 무할증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와, 정말 암 생존율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이제 암은 만성 질환이다라는 표현까지 생겼을까요?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철저한 암 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암 진단비는 크면 클수록 좋겠고요.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암 치료비로도 추가를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암보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암보험이 몇 점짜리인가 그리고 내 암보험의 완성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암보험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내 암보험 좀 리모델링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새로 나온 암보험으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싹 다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90일 면책 기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새로 가입을 하시고 지금 내가 가입했다고 해도 90일이 지난 날로부터
이 보장이 되는 거라서 혹시 그 기간 안에 암에 걸리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그 기존의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해지하셨으니까요. 신규 보험에서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 90일 면책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 보험은 일단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신규를 가입하셔서 중첩되는 기간을 만들어 놓고 90일이 지났을 때 해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다 시청자분들이 꼼꼼히 챙겨가면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고 무턱대고 해지하시면 안 된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90일 면책 기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말씀 주셨다시피 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 뭐 3만 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내 보험 일단 확인 받아보신 다음에 해지를 할지 아니면 좀 추가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치료비에서 최신 치료인 표적항암 치료비 받는 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싼 치료 중에 이것도 있잖아요. 고가의 중입자 치료나 양성자 치료 이런 거는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 이제 이게 꿈의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인 사람분이 잘 모르시니까 시청자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가 있고요. 정상세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기는 정상세포는 투과해서 지나가 버리고요. 암세포만 터트리는 이런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즉 부작용도 적고 보통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중입자나 이제 양성자 치료에 대한 별도의 진단비는 표적 항암제처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통칭할 수 있는 게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고요. 항암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담보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좀 더 소액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액의 치료비를 다 충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는 필요한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분도 치료제도 꼭 챙겨서 같이 특약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신 치료의 경우 표적 항암 치료는 물론이고 이 항암 치료비 혹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라는 특약으로 넣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들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진단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로 보이네요. 자, 오늘 고동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시중에 보시면 암보험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좀 추가를 원하셔도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암보험이 비싸다고 꼭 좋은 보험도 아니라고 하고요. 정말 많은 상품들 중에서 전문가와 함께 꼭 보험료와 보장 부분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암보험 추가를 원하시거나 내가 지금 기존에 병력이 있지만 그리고 그래도 암보험만큼은 내가 건강치로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유병자로 넘어가지 마시고 연락을 주신 다음에 건강치 암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말 올해 내내 건강이 화두였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희 보험플랜 119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 확실한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 테마플랜 예비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주택 화재 꼼꼼히 따져보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김정현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참 이 집에서 불이 나게 된다는 거 상상도 하기 싫지만은요. 만약에 나게 되면은 우리 뭐 잃게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집이라는 그 재산이 너무나 크기도 하고 이것저것 위협을 받게 되는데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오늘 보험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의 재산 목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1호가? 요즘 뭐 부동산이 화두잖아요. 네. 집이 제일 네, 소중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면 주택 목록 1호는 우리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이제 뭐 꼭 필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예. 뭐 꼼꼼히 따져보고 또 비교해보고 많이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가입이 안 돼 있으시거나 또 뭐 대충 뭐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화재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 네.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기도 하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네. 어쩌면 자동차보다 훨씬 네.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내 집에 대한 이 보험 가입은 필수로 여기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거 같아요. 나는 괜찮겠지. 네. 우리 집에는 불 안 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집은 불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 2017년 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화재 사고 발생 건수가 4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불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4만 건 중에 누군가의 집이 불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48.1%가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기적인 거나 기계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로 교통사고나 또 뭐 가스 누출 사고나 방화에 의해서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불 나고 그냥 손해 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외에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재가 나면 일단요 건물에 손해가 피해가 나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재 도구 손실이 있겠죠. 요즘은 가재 도구도 뭐 냉장고나 뭐 스타일러 뭐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가재 도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또 100만 호가하는 청소기도 있어요. 이런 가재들이 그렇죠. 일단 손실을 입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중품들, 아끼는 기중품 등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물적인 피해 외에도 또 이제 사람이 부상을 하거나 뭐 인적 피해가 나면은 치료비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기타 비용 발생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벌금이 따르고요. 그 벌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택 구조는 대부분 이제 집이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그렇고 원룸도 그렇고 뭐 주변에 이제 상가들도 그렇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실정인데 이제 내 집에서 불이 나서 이제 이렇게 이웃에 옮겨 붙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입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배상하는 책임이 또 따라지고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이 나서 타고 남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뭐 집기나 섬유나 이런 것들을 또 치우고 이제 청소를 하고 해체를 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비용 또한 이제 잔재물 비용도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이제 주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어딘가에 가서 주거를 해야 되는데 주거 비용도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제 불이 나서 손해 본다 이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2차적인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 집에도 네.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다가 불을 켜놓고 나온 것 같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다시 뛰어 들어가고 네. 뭐 다행히 이제 불은 나지 않았던 경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라면 형제 사건도 그렇고 네, 맞아요. 부주의로 인해서 네. 정말 그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네. 모습도 저희가 봤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만약에
불이 나서 부상을 당하게 됐을 때 보험에 잘 가입돼 있으면 보장을 받는 사례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울산에 10월 달에 그 하재난 보험 아. 기억하시죠?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사만 아르누보 아파트라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불이 났는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 가입에 따라 가재도구 보상 거의 못 받는다. 그리고 개인 보험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아파트도 단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이 16층 이상은 이제 아파트도 의무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삼성화재의 관리비에 포함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사망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고요. 부상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1인당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사고 한 건당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경상자만 93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물 피해 보험은 이제 뭐 인적인 물 피해는 별로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재물 피해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에서 화재 보험을 가입한 보상 금액을 보면은요. 건물이 최대 426억 원, 가재도구는 63억 원, 그리고 대물은 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단체 보험은 이게 문제는 이제 단체 보험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똑같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 공용 시설 등만 이제 보장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의 보장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자체에서 단체로 화재 보험을 네네. 가입한 그런 모양새 같은데. 네네, 단체 보험으로 가입.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가 개인은 따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얼마만큼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보통? 보통은 이제 여기 조그맣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보험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 최대 이제 사망이나 부상이나 대물 피해 요 정도로 가입이 돼 있는데요. 예.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택 아파트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또 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신문에도 잠깐 났습니다만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으시고요. 네. 가재도구는 5천만 원까지 받으시고 또 화재 보험은 2천만 원까지 오. 그 이후에 대물이나 대인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에 네네. 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큰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걸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보장이 미약하고요. 이런 또 최소한의 금액만 가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꼭 다 개인 화재 보험은 가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료를 통해 확인해 네. 보면 이렇게 정말 최소한만 가입합니다라고 네, 써 있긴 네. 하네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화재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 업체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업체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단체 보험만 가입을 해요.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그렇게 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가입이 돼 있으시니까 내가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보상이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꼭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 화재 보험을 좀 네, 제대로 잘 가입해야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고요. 네. 나머지 자료들도 볼까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살짝 그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를 줬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실수로 이제 방화를 했다고 하면 배상 책임은 면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실수든 고의든 간에 이제 어쨌든 화재가 나면 내 주변에 모든 이웃의 이제 책임까지도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은 배상 책임이 꼭 크게 필요한 이유는요. 요즘은 초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초고층 아파트는 이렇게 진압이 어렵고 또 고가 사다리 차가 있어야 또 진입도 가능하고 또 층이 높을수록 또
고가사다리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20층 이상은 또 진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고가사다리 차가 전국에 한 10대밖에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내 집에서 불이 나서 2층으로 옮겨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집 불은 자꾸 2층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꾸 이제 소화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소 가능성도 많고요. 또 전소될 위험도 많고 실제로 또 이렇게 전소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배상 책임은 크게 한 20억 정도를 가입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집이 20층이 좀 넘어간다. 네. 높은 층에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네네. 필수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요, 그 주택 화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것 중에 네. 이 누수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또 받을 수 있는 게 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될까요? 이 화재 보험에는 좋은 특약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급배수 누수 손해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약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보험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몰라서 잘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누수나 방수에 의해서 이제 이게 먼저 물이 새게 되면은 도배가 침수를 하고 또 장판도 침수를 하고 가구나 가전 제품도 침수를 하게 돼요. 이러한 모든 것을 일련의 피해를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을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겨울철에 그러면은 이제 뭐 동파 사고 네네. 관련해서도 그럼 보장받을 수 네네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한파로 인해서 동파 사고가 많이 그죠.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네. 뭐 배관이 얼어서 터져서 이제 우리 집이나 아랫집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어떤 이제 이 우리 집에서 급배수 시설로 이제 누출로 인해 갖고 이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살펴보시면요. 배관 수리 비용은 일단 이제 일배책에서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깨거나 뭐 타일을 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분 있고 누수로 인해서 이제 벽지가 상하거나 뭐 장판이 뒤틀어지거나 뭐 가전 제품을 훼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급배수 누출 손해보험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수 탐지 비용은 이제 보장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배관이 물이 터져서 배관이 터져서 이제 피해가 입었다고 보실 때 이제 아랫집은 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것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집의 손해, 나한테 일어난 손해는 급배수 누출 손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겨울철 다가오니까 동파 사고도 우리가 대비를 해볼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주택 화재 보험을 한 5가지를 비교해 주신 것 네네. 같은데 네. 이 동파 사고 급 배수 시설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네. 예, 그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회사마다 급배수 누출 손해보험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별로 좀 꼼꼼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목은 똑같지만 그 보상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가입 가능한 범인을 보면요.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나 다세대는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단독 10년 된 아파트만, 단독 10년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87년 이후 주택만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고요. 또 건축 20년 이내 아파트만 가입이 되고 주택은 가입이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 특징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및 온도 변화 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관이 터져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는 이런 거를 온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배상에 대해서도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나 누수 피해 보장도 해주는 회사가 있고 해주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도 최고 500만 원까지 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100만 원까지 면제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 자기 부담금이 뭐냐면은 이제 일정한 피해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을 해야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것까지 꼼꼼히 따져본다고 하면 제가 원픽으로 말씀드리는 회사는 이제 A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주택 화재보험이 네네. 확실히 비교를 네네. 하고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가전제품에 대한 AS 네, 보상도 네, 네. 있고 네. 비교해 볼 것도 있고 보험료도 참 궁금한데 빠르게 네. 볼까요? 아, 빠르게요? 예.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약관 같은 것도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약간의 많이 차이가 나시니까 이제 예. 보상의 범위 이제 뭐 또 가입 내용 이게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들 다 있는데 이걸 다 살펴보시고요. 또 이제 예. 12제 가전 제품이 이제 추가로 이게 이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6대 가전 제품만 해줬었는데 이제 12대 가전 제품을 똑같이 이제 공기청정기나 얼룩알리비 또 뭐 제습기, 뭐 건조기 등도 보상을 다 해주는데요. 들은 뭐냐면 이제 손해가 나서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했을 때 자기 부담금 2만 원만 내면은 이렇게 보상을 다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주택 화재보험 최종 원픽은 네이사였습니다. 비슷한 보험료로 좀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고요. 내 집이든 전세로 살든 내가 이 불이 났을 때 손해본 그 금액을 보장을 받으려면은 화재보험 필수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플랜 AB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들어있는 보험이 예.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거 보험을 어떤 가입의 경로가 따로 있을까요? 지인 소개로 지금 제가 들어놨는데, 예.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준비가 잘 좋습니다. 되어 있나, 예, 연세가 어떻게 궁금해서. 되실까요? 47세요. 네, 아프신 곳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네,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네, 47대신 여성분의 증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삼성화재에서 통합보험 그리고 암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신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45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 소개로 3건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필요한 보장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권태훈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봤고요. 네. 예, 현재 삼성화재의 2건, 그리고 하나생명의 1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신데, 맞으시죠? 네네. 예. 첫 번째로 삼성화재 통합보험 상품을 보면은 100세 만기에 전기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혹시 전기납으로 전기납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전기납이 뭔가요? 전기납은 말 그대로 100세까지 보험료를 쭉 내시는 거세요. 죽을 때까지요? 예, 종신토록. 예, 100세까지요. 예. 전화 잘 주셨네요. 이거 모르고 계셨구나. 예. 예. 전혀.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 상품을 가입하신 목적이 실손 보장인 것 같은데 맞으신 거죠? 예, 실손 때문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예. 실손. 예, 다 아시니까 국민보험이라도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니까. 네. 예,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요 당시에는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이 연계 조건이 있어서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 현재는 실손보험이 단독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독 실비 보험으로 하시면은 한 10,000원 정도 지금 시청자님 연령대로 하시면은 한 10,000원대로 가능하신데 혹시 지금 현재 아프신 곳 없으시죠? 예, 없어요. 예, 혹시라도 치료력이 있으시면은 단독 네. 실손으로 바꾸시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네네. 예, 시청자님은 근데 다행히도 건강하시니까 단독 실손으로 바꾸시는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예. 예, 현재 실손의 장점은 기존 상품은 MRI 촬영할 때 통원 치료비에서 최대 25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25만 원이 넘으면은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바꾸시는 걸로 하시면은 입원을 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얼마든지 35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MRI 촬영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으세요.
350만 원이요? 네네네네. 아, 네. 이게 예. 별도 특약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나 산재 사고 시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존 거에서는 40%만 보장됐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제가 해드리는 거에서는 실비처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품인 유비무함 안보험, 유비무함 안보험. 이 상품 역시 가입 내역을 보면은 15년 갱신이고 100세 만기세요. 15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 이 상품의 컨셉은 암에 대한 보장이네요. 예, 그렇죠, 여기에다가 특약으로 이대 진단비하고 이대 진단비로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 각각 5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세요. 네. 예, 근데 뇌출혈은 잘 아시겠지만 혈관이 터져야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혈관이 터져야지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세요. 그럼 그 혈관이 막혔을 때는 못 예, 받는 보장이 건가요? 안 되세요. 예. 아, 이런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강을 해드리려고 지금 네.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따로. 네. 예, 그리고 또 급성 심근경색증 또한 급성으로 네. 심장질환, 즉 돌연사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서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라서 보장의 네. 범위가 넓은 뇌출혈은 뇌혈관 진단비로 또 심근경색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바꾸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나요, 보장을? 그렇죠. 예. 아, 예. 예, 제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예로서 대뇌 동맥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뇌 동맥류라고 하면은 흔히들 네. 말하는 게 꽈리라고 하시죠. 꽈리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예, 까리라는 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예, 이런 것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바꾸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제일 많은 게 협심증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세요. 아,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상품으로 하나생명의 프라임 통합종신보험을 볼게요. 예, 예.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이 3,900만 원 정도 10년 납에 종신 보장이지만 사망 네. 보장과 함께 연금으로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맞으시죠? 예, 연금 계획으로 넣었죠. 짧게 넣는다고. 네네네. 네. 납입 기간이 짧고 해서 이 상품은 연금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서 예.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화재의 두 건은 해지, 그리고 하나생명 종신보험은 유지하는 걸로 갈 거고요. 네. 또 대안책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장보험 상품하고 또 예. 생명보험 안보험하고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단독 실비로 할 건데요. 네네. 첫 번째 통합보험 상품으로 뇌혈관 진단비, 네. 주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까지 진단비를 네.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동일하게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 해서 4천만 원까지 크게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해 드릴 거고요. 아, 허혈성 예.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세요. 이렇게 해드릴 네네. 거고.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생활질병 수술비로 다양하게 받으시라고 106대 질병 수술비도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네. 여기에다가 1호종 수술비도 넣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병으로 수술하시게 되더라도 타사에서는 볼 수 없는 매회 할 때마다 1년에 뭐 2번, 3번을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하더라도 받을 네. 수 있는 치액이라든가 제왕절개도 포함되세요. 그러니까 30만 원씩 받으시라고 넣어드릴 네. 거고요. 네네. 예. 병원에 가시면 또 혈관 상태를 이대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면은 혈관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혈전 용해 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200만 원 탑재해 드렸고요. 아, 이렇게 해서 20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시는 건데 보험료는 네. 9만 원 정도 되세요. 20년 동안은 그 금액이 똑같은데 그 이후에는 갱신이 된다면 네네네. 오르나요? 그러면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네. 제품 같은 게 없어요? 비갱신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네.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올 거로 봐서 제가 갱신으로 해드렸고요. 만약에 비갱신으로 하신다면은 한 세 배 네.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갱신 상품이지만 기존에는 네. 없던 난면 사유가 생기시면은 저 네. 갱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으니까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안보장이 빠졌잖아요. 네네. 예, 제가 준비해드린 회사는 네. 제 암담보가 제일 싸기 때문에 여기 따로 뺐고요. 네. 예, 일반암 5천에 고해감 5천.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고해감에 걸리신다 하면은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해감 또한 2천만 원까지. 네네. 예, 전사 통틀어서 이 회사에서 소해감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여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단독 실비 18,000원 네네. 해서 총 보험료는 44만 9천 원이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보험료는 다소 5만 원 정도 올라요. 49만 2천 원으로. 예. 근데 보장의 범위하고 수술비 확대 이런 거를 다 같이 해드렸으니까 향후 한화생명의 보험료는 납입 기간이 짧으니까 끝나잖아요. 그럼 네네. 결국은 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네. 보험료에 내시는데 부담이 좀 덜 될 거라 사료됩니다. 예. 예, 어떠세요? 새롭게 만들어드린 보장 내용 마음에 드셨어요? 예. 그래도 제가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네, 예, 다행이에요, 만족하고- 시청자님. 네네. 지인 믿고 가입했는데 조금 실망하셨더라도 지금 건강하시니까 리모델링하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예. 두 건 정리하면서 저희가 가성비 챙겨드렸고요. 네네.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지인만 믿고 가입한 보험 보장의 확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